저 아이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는 격리 수용소에 있어요. 리에가 대답했다. 의사는 어린애가 신음하고 있는 침대에 나무를 힘껏 붙들고 있었다. 그는 그 어린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아이는 갑자기 몸이 굳어지면서 다시 이를 악물고 몸을 약간 구부린 채 사지를 떠는 것이었다. 군용 담요 아래 벌거벗은 작은 몸체로부터 털실 냄새와 찝찝한 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는 점차 기운이 빠져 팔다리를 침대 한가운데로 모으더니 계속 눈을 감고 숨소리를 죽인 채 지금까지보다 더 숨이 가빠진 듯 보였다. 류에는 타루와 시선이 마주쳤다. 타루는 이를 피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무서운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그날 아침처럼 그렇게까지 시시각각 아이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지켜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물론 그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진 고통은 언제나 그들에겐 있는 사실 그대로, 즉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의미에서는 추상적인 분노를 느끼게 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어린애가 그렇게도 오래 임종의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똑바로 바라본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어린애는 마치 위장을 잡아 뜯기는 듯이 갸냘픈 신음소리를 내면서 또다시 몸을 구부렸다. 어린애는 오랫동안 이렇게 몸을 쪼그리고 마치 자신의 연약한 뼈대가 광란하는 페스티의 바람에 꺾이고 끊임없는 열풍에 삐걱거리듯이 전율과 경련적인 떨림으로 흔들리는 것이었다. 그 발작이 지나가자 몸이 좀 풀리고 열이 물러나는 듯이 보였으며 헐떡거리면서 스키차고 도끼가 있는 모래밭 위로 내던져진 듯이 보였는데 그 휴식은 이미 죽음처럼 보였다. 타오르는 듯한 열의 물결이 3번씩이나 밀려와서 몸을 약간 치켜 올려놓는 듯 하더니 아이는 다시 오그라들어서 그를 불태울 것 같은 불꽃의 공포에 쌓여 침대 밑바닥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불을 차면서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어댔다. 굵은 눈물 방울들이 뜨겁게 속눈썹으로부터 솟아나와 낯빛같이 된 얼굴 위에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작이 끝나자 아이는 힘이 다 빠져 뼈가 드러나 보이는 두 다리와 48시간 만에 살이 모두 빠진 두 팔을 오므라 빠뜨리면서 흐트러진 침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괴상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었다. 타로는 몸을 굽혀 그의 두툼한 손으로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그 조그만 얼굴을 닦아주었다. 얼마 전부터 카스텔은 책을 덮고 그 꼬마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말을 시작했으나 그 말을 끝낼 때까지 도중에 기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병세의 후퇴가 있었던 게 아니오, 리웨 씨? 리웨는 그런 건 없었지만 아이는 보통의 경우보다도 더 오랫동안 저항을 했었다고 말했다. 파눌로는 벽에 기댄 채 좀 맥이 풀린 듯이 보였는데 그때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더 오랫동안 고생이나 하는 셈이죠. 리에는 갑자기 그에게로 몸을 돌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그만두었는데 자신을 억제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게 역력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햇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또 다른 5개의 침대 위에는 덩어리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꿈틀거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방의 저 끝에 있는 환자만이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고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짧은 탄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마치 환자들 자신에게까지도 그것은 초기의 무서움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병을 앓는 그들의 태도 속에는 일종의
동의까지 엿보였다. 어린애만이 홀로 있는 힘을 다해 병과 싸우고 있었다. 리웨는 가끔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무기력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린애의 맥박을 재어보곤 했는데 눈을 감으면 그 활기에 찬 맥박이 자신의 피의 움직임과 함께 섞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애와 한 몸이 되었으며 아직 병들지 않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 아이를 지탱해 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일치되다가도 두 사람의 심장 고동은 조화를 잃게 되어 어린애는 그로부터 빠져나가고 그의 노력은 허공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때 그는 그 여인 손목을 놓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회칠을 한 벽을 따라 햇빛은 장빛빛에서 노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리창 뒤에서는 열기에 찬 아침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랑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것을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았다. 마치 동물의 발톱처럼 되어버린 두 손이 침대 옆편을 가볍게 긁고 있었다. 그 손이 다시 움직여 무릎 근처의 이불을 긁다가 갑자기 두 다리를 접어 넓적다리를 배 근처로 끌어올리더니 움직이던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그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 앞에 서 있는 리에를 쳐다보았다. 이제는 일종의 희색빛 점토 속에 굳어버리고만 그 얼굴에 움푹한 곳에서 입이 열어졌다. 그러더니 거의 곧바로 한마디 기나긴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비명은 호흡 때문에 있게 되는 억양조차 거의 무시된 채 갑자기 단조롭고 어색한 항의로 방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 항의는 마치 모든 인간에게서 동시에 나온 것 같은 비인간적인 것이었다.